유구하게 내려온 한국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은 바로 반만년의 역사라는 말일 텐데요. 여기서 반만년의 기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고조선의 건국연도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식입니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연도의 근거가 삼국유사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정말 진짜일까요?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설 오늘의 동북아 주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란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역사적 상식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기 마련인데요. 교과서 속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도가 적혀있지 않거나 연도가 적혀있더라도 그 근거는 삼국유사가 아닌 동국통감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는 관련 기록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삼국유사 속 고조선의 건국 시점은 총 2개입니다. 하나는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위서라는 책이 쓰여진 시기로부터 2000년 전 중국의 요임군과 같은 시기에 건국됐다는 건데요. 문제는 위서란 책이 남아있지 않아서 쓰여진 시기를 몰라 연도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고조선 건국 시기는 고기란 책에서 인용한 요임금의 주기 50년째가 되는 경인년입니다. 경인년이란 표현을 통해 60갑자를 활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60갑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래 사용한 연도 세는 법을 말합니다. 이건 10간과 12지를 조합하여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요. 즉 요임금이 즉위한 연도만 한다면 고조선 건국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삼국유사를 집필한 이련스님이 오류를 발견한 것. 이련스님이 알고 있는 요임금의 주기 연도는 무진년인데 무진년에서 50년이 되는 해는 경인년이 아닌 정사년이었던 것 때문에 이련스님도 이 기록의 고조선 건국 시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도 정확하지 않았던 고조선의 건국 시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고려시대 학자 이승유와 이색은 요임금의 즉위 연도는 무진년이며 고조선 건국도 같은 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근거는 남송시계 역사서 통감외기.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감외기가 쓰이기 이전 북송시대에 작성된 황극경세서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준시기에 작성된 제왕세기를 보면 요임금의 즉위 연도를 갑진년으로 얘기합니다. 이를 타당하다 받아들인 조선의 학자들은 요임금이 즉위한 갑진년 뒤에 무진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동국통감에 기록하는데요. 이 주장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해보면 요임금이 즉위한 갑진년은 환산하면 기원전 2357년, 고조선의 건국인 무진년은 25년째인 기원전 2333년, 즉 조선 왕조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고조선의 건국 연도가 동국통감에 기록된 무진년의 환산연도인 BC 2333년인 거죠. 많은 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던 고조선 건국 연도, 이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신화의 시점이 아니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우리 역사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의 역사로 재구성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시간일 뿐입니다. 현재의 상식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것은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의 해석과 고민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고조선 건국연도 BC 2333년이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져야 할까요? 아마도 조선시대 학자들이 왜 고조선의 건국 시점을 기원전 2333년으로 잡았을까? 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단군 신화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려 했던 걸까가 아닐까요? 상식 넘어 고조선을 만나는 첫걸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